자, 두 번째는요, 버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버터고요. 지난 영상에서 닥터리도 적정량만 드신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몸은 엉망인데 버터만 하루 2스푼 먹는다고 절대 건강해지거나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오늘 진료실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며칠 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시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오히려 혈액검사 수치도 나빠져서 오신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너무 억울해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진짜 저 흰밥도 안 먹고 건강에 좋다는 천연 버터에 아침 사과, 간식으로는 땅콩버터 조금 먹은 게 다예요. 유튜브 보니까 다 건강식이라고 하던데 왜 저는 더 나빠진 거죠? 제가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아세요? 환자분, 그 음식이 남들에게는 약일지 몰라도 지금 환자분 몸에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제 손에 지금 사과와 버터가 들어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죠. 정상인에게는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닥터리도 사과 같은 저당의 과일들은 적절히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얼마 전 제 유튜브에서는 버터를 잘만 드시면 다이어트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은 사과나 버터, 올리브 오일, 땅콩 버터까지 어떤 사람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열심히 식단과 운동을 하고 간헐적 단식도 하시는 분이 과일, 버터, 올리브오일, 땅콩버터를 적정량 드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요, 식생활도 엉망이고 운동도 안 하는 분들이 과일, 버터, 올리브오일, 땅콩버터를 추가로 드신다고 절대 건강해지거나 다이어트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주의, 당뇨병 전 단계, 지방간, 고지혈증 등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이런 음식들이 왜 내 혈관을 막고 인슐린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까, 그 기준까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딱 하나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대사질환이 있는 사람의 몸은요, 공장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건강한 사람은요, 최첨단 고효율 공장이에요. 버터 같은 지방이 들어오든 과일의 당분이 들어오든 인슐린이라는 공장이 자, 이제 에너지가 들어왔다, 태워라 라고 명령을 하면요, 바로바로 태워서 에너지로 쓰게 되거든요. 남는 게 없어요. 반면 대사증후군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의 몸은요, 파업 중인 공장과 같아요. 자, 간 근육을 창고라고 보고요, 지방이나 당을 이미 쌓여있는 재고라고 보죠. 그리고 인슐린은 공장장이라고 볼게요. 창고에는요, 이미 재고가 꽉 차서 문이 안 닫힐 지경이에요. 그런데 공장장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기계가 안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몸에 좋은 에너지원이야 하면서 고농축 영양소를 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은 더 망가지고 쓰레기는 썩어가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에요. 왜 같은 음식이 사람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할까요? 핵심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요, 몸이 탄수화물을 처리하는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혈당이 쉽게 오래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간이 부하를 받기 쉽게 됩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을 때는요, 간이 이미 기름으로 꽉 막혀져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이때 과일처럼 당이 있는 음식이 들어오면요, 정상인보다 혈당과 중성지방 반응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버터, 올리브유, 땅콩버터 같은 고지방 식품이 얹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식품들은요, 건강한 분에게는 포만감을 주고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요, 대사 문제가 있는 분들에겐요, 칼로리가 너무 쉽게 올라가고 지방연소 스위치가 더 안 켜지고 간에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정상인은 대체로 조절만 잘하면 괜찮은 반면에 대사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같은 양이라도 몸이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커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상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상인이라고 하면 대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해요. 아래 항목 중에 여러 개가 해당되면요, 저는 정상인이라기보다는 대사 개선이 먼저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공복 혈당이 높거나 당화혈색소가 경계 이상인 분. 두 번째, 중성지방이 높은 분. 세 번째,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 네 번째, 허리둘레가 많이 나와 있는 분. 다섯 번째, 혈압이 높은 분. 여섯 번째, 지방간 진단을 받은 분. 일곱 번째, 식후 졸림이 심하고 단 음식이 자꾸
자꾸 당기는 분, 이 중에 2개 이상이면요 오늘 영상에서 말하는 당분간은 끊으세요 라는 쪽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음식을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 과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다,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다. 맞는 말이에요. 누구에게요? 정상인에게요. 정상인은요 과일의 과당을 에너지로 잘 씁니다. 하지만 지방간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은요 과일은 독이 될 수 있어요. 과일의 단맛, 즉 과당은요 포도당과 달라요. 인슐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문제는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의 간은 이미 지방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미 꽉 찬 간에 과당이 또 들어오면요 간은 이걸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바로 중성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간 환자가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요 간에 설탕을 들어 부어서 지방을 더 끼게 만드는 꼴입니다. 그러면 비타민은요? 라고 물으시겠죠? 지금 여러분께 급한 건 비타민 보충보다는요 간의 지방 빼기예요. 비타민은 당분간 잎채소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로 드세요. 과일은요 간에 있는 기름이 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해결된 뒤에 드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버터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주 유행하는 버터고요. 지난 영상에서 닥터리도 적정량만 드신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몸은 엉망인데 버터만 하루 2스푼 먹는다고 절대 건강해지거나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탄고지, 키토제닉 이런 다이어트를 한다고 방탄커피를 드시고 고기에다가 버터를 발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한 사람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버터를 먹으면요 몸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뀌면서 살이 빠지는 게 맞아요. 훌륭한 에너지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고지혈증, 고혈압,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의 혈관과 세포는요 기름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방 독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세포는 이미 지방에 질려 있는 상태예요. 제발 그만 좀 넣어 라고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포화지방 덩어리인 버터를 들이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간 지방은요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혈관벽에 붙거나 췌장 같은 장기에 들러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데 거기다가 기름진 공국을 붓는 것과 같아요. 뚫리기는커녕 더 막히겠죠. 대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버터는 잠시 냉장고에 깊숙이 넣어두세요. 세 번째, 올리브유 말씀드릴게요. 그나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는요 올리브유가 가장 낫습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요 혈관 청소를 돕고 항염증 작용을 하니까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좋대 라면서 물처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결국 기름이고 칼로리예요. 대사질환 환자분들은요 버터 대신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쓰는 정도로 교체하시는 것 저는 강력 추천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더 챙겨 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신다고요? 저는 권하지 않아요. 이 좋은 올리브 오일을 왜 공복에 드세요? 드실 때도 음식과 함께 드세요. 대사 문제가 있는 분이 체중 감량이 잘 안 될 때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에 듬뿍, 요리에 넉넉히 이렇게 쓰면요 건강 이미지 때문에 양 조절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대사 개선 전에는요 올리브 오일을 약처럼 쓰지 마세요. 조미료처럼 아주 조금만 쓰세요. 자, 네 번째,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는 닥터리가 다이어트와 건강에 좋다고 하루에 1-2큰술 정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땅콩버터는 너무 맛이 있어서 제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닥터리가 땅콩버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있는 분이 땅콩버터 1-2스푼을 추가로 먹는 것은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아요. 하지만 기름과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 분이 추가로 땅콩버터를 드신다고 해서 절대로 건강해지거나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과 다이어트를 망칠 수가 있어요. 땅콩버터는요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도 있고요 포만감도 좋아요. 하지만 다이어트가 시급한 대사질환 환자에게는요 땅콩버터는 칼로리 폭탄이자 염증 유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땅콩버터에는요 오메가6 지방산이 꽤 많이 들어있어요. 오메가6가 과하면요 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몸에 만성염증이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분이 숟가락으로 땅콩버터를 퍼드신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땅콩버터의 문제는요 한 숟갈이 아니에요. 결국 2숟갈, 3숟갈이 되기 쉽다는 것. 두 번째, 빵과 같이 먹기 쉬워요. 땅콩버터, 빵의 조합은요 과식이 될 수 있고 정말 몸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맛이 들어간 제품이 많아요. 설탕 시럽이 들어간 땅콩버터는요 사실상 디저트예요.
대사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땅콩버터를 건강식으로 쓰기보다는요, 당분간 일단 끊고 단백질 중심 건강식으로 바꾸는 게 감량과 지방간 개선에 더 유리합니다. 대사질환과 인슐린 저항성이 회복되면 그때 땅콩버터 다시 드시도록 하십시오. 자, 닥터리가 너무 먹지 말라는 말만 계속해서 속상하셨나요? 평생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들은요, 파워팜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초기 3 내지 6개월 동안은요, 공장이 잘 돌아갈 때까지 과일, 버터, 땅콩버터 끊으세요.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줄이시고요, 올리브 오일도 최소화하세요. 지방이 필요하면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소량으로 쓰시고요, 비타민은 채소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요하죠. 근육을 움직여서 창고에 쌓인 재고를 태우세요. 지방을 태우란 말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리해서 뱃살이 들어가고 혈액검사에서 중성지방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때 의사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환자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사과 드셔도 됩니다. 요리에 버터 적당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 말을 듣는 순간이 진짜 건강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음식에는 죄가 없어요. 다만 내 몸의 시계가 지금 몇 시냐에 따라서 약이 되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몸이 좀 무겁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요, 잠시만 입의 즐거움을 미루고 몸을 회복하는 데 집중을 해주세요. 건강해진 몸으로 먹는 사과 한 알, 버터 한 조각의 풍미가 얼마나 더 달콤한지 여러분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을 과일 좋아하는 주변 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항상 원하는 닥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